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시는 거 보세요. 눈에 뵈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없으신 것 같아요? 국민들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안 보는 것 같아요? 국민들 눈치 전혀 안 봅니다. 지금 보세요. 왜 한교안 대표가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교안 대표는 단식 말고는 자기 목숨을 걸기 전에는 이걸 타파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자, 베네수엘라라는 단어, 베네수엘라라는 국가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나는 전혀 그 단어 오늘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 아니네, 다 아시는 거네 이제. 예, 베네수엘라가 망했어요. 전 세계에서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 생존하는, 지금 현재 현존하는 국가 중에 지옥이 있다, 눈에 보이는 지옥이 있다, 이런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베네수엘라래요. 지옥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베네수엘라의 망한 나라의 망한 정책을 문재인 정권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제요? 경제는 기본이었어요. 처음부터 소득주도 성장.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이 아니에요. 그냥 세금 빼먹는 거예요. 그걸 그럴듯한 말로 소득주도 성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미 다 베네수엘라에서 해서 망했어요. 망했다니까요. 근데 그거 그대로 따라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의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공무원 숫자 늘리는 거였어요. 그거 그대로 따라해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 다음에 무상 시리즈 있죠. 막 국민한테 돈 퍼주고 막 다 하는 거, 이거 막 세금으로. 이거 다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다 해서 다 망했어요. 어떤 식으로 망하냐면 물가 상승률이 1000만% 이상으로 올라가요. 잘 이게 안 잡히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음식점에 들어갈 때 내가 밥값 내고 나오는 거랑 밥 다 먹고 밥값 내고 나오는 거랑 밥값 계산이 틀려진대요. 그 사이에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밥 먹는 동안에. 그 정도 되면 1000만%예요. 그러니 그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폐가 의미가 없어요. 돈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종이 돈을 특산물로 관광객들한테 판대요. 가방으로 엮어가지고 돈을. 그러니까 돈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했는데 그걸 그럴듯하게 경제 성장, 자기네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이 그대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게 좋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모르고 이걸 할까요? 알고도 할까요? 예, 왜 알고도 할까요? 예, 왜 그럴까요? 나라를 왜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예, 이제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경제정책만 뺏긴 걸까요? 뺏기는 걸까요? 베네수엘라를 뺏기는 게 단순히 경제만 뺏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뺏기냐면 지금 공수처요. 자, 공수처를 뺏겨요. 뺏겨. 이미 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자, 보세요. 공수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공수처의 대장, 공수처장을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러면 쟤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래, 무슨 위원회에서 뭐 선출해가지고 추천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마지막에 대통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래. 근데 그건 다 개소리예요. 왜? 지금 검찰총장 있죠. 그것도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어쩌고 저쩌고 다 있어요, 법에. 그치만 결국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누가 찍었어요? 대통령이 찍는 거잖아요, 검찰총장. 똑같아요. 공수처장 결국 누가 찍어요? 대통령이 찍어요. 그러면 공수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자, 여러분, 제가 검사였었습니다. 자, 수사를 하는 것과 수사를 다 하고 법원에 넘겨, 그걸 기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는 다른 거지만 우리가 이제 맨날 검찰에서 하는 게 수사해서 이 사람은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이 사람은 기소유예, 이 사람은 기소, 이렇게 한다고요. 기소한다는 건 법원의 재판을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검찰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처음에는 마음에 들었어요. 왜? 신나게 복수하는 정치보복 엄청 했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깜빵에 다 보내면서 검찰을 막 이용해서 신나게 그 칼을 가지고 정치보복 신나게 하다가 그 칼 끝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누구요? 조국.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기네들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찰의 칼끝이 자기한테 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죠?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팔다리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택한 방법이 뭐예요? 공수처를 만드는 거예요. 네. 자, 공수처. 이 공수처는 뭐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준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검찰청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신기한 게 있어요. 수사는 다 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처에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속이는 거예요. 늘 좌파는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거기에 넘어가게끔 만들어요. 나중에 놓고 보면 이거 아니었는데 나는 이건지 몰랐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수사는 다 해. 대통령도 수사한대요. 공수처에서 뭐 대통령 측근도 한대요. 우리도 하잖아. 국회의원들도 한대요. 막 그래. 그러니까 다 혹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요. 다가 아니에요. 수사는 다 해. 대상이. 공직자라면 다 들어가. 근데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딱 3가지 그룹이에요. 뭐예요? 판사, 검사, 경찰, 고위경찰. 그러니까 판사, 검사, 고위경찰의 특징이 있죠. 뭘까요? 수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수사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재판하고 뭔가 이 사법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도록 공수처에다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 안 들어, 저 판사가. 마음에 안 들어, 저 검사가. 저 윤석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슬쩍 고소고발해갖고 공수처에 넣어요. 그럼 공수처에서 수사해. 그래서 기소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판해갖고 보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깜빵에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해요? 공수처장을 누가 임명하는데?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 찍는 마음에 안 드는 고위공직자, 판사, 검사, 경찰 뭐 전부 다 뭐예요? 깜빵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친문이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 안 되는 거예요. 이 좌파 독재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이 공수처, 판사, 검사, 경찰을 자기 손에 넣는 합법적인 방법, 그게 공수처예요. 그거 이미 다 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그걸 그대로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좌파 독재를 향하는 법이다 라고 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는 더 심각해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숫자 늘려주는 법이에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번에 통과시켜서 내년 선거 치르면 한국당은 그냥 죽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유민주주의는 간판 내려집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이미 끝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한테 우리 국민들이 다 표를 줘도 절대로 일당이 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지역구에서 일당이 되거나 지역구에서 득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비례대표는 꽝 치는 거예요. 비례대표를 한 석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연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동.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작을 해서 이걸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1당이 되면 비례대표는 하나도 못 먹어요. 그러면 그 비례대표 누가 먹어요? 정의당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당과 민주당이 연합하기만 하면 뭐가 돼요? 과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정의당은 20석 내지는 20몇 석 요거 넘는 요거 20석도 안 되는 요 정도 가지고 뭘 해요? 모든 법에 자기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 맞는 법은 하나도 통과 안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더 많이 얻는다 걔네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헌법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날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당을 무시하면서. 그래서 이 법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제가 아무리 혼자서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는 순간 우리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 이번에 자유한국당이다 몰표 홍콩처럼 이번에 다 우리 전부 다 자유한국당에 표 던져야지.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황당무계한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하늘 아래에서 뚝 내린 제도냐? 아닙니다. 이것도 베네수엘라 걸 그대로 또 베낀 거예요. 거의 유사하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공수처 이 두 가지 제도를 이번에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현재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현실, 이상과 현실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상적인 거를 꿈꿀 수가 없어요. 너무 위태로웠기 때문에. 제가 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건 제 생각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표 계산상 안 돼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숫자 또 유승민 쪽에서 도와줘도 이 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다 앉아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걸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저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만약에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호소드리는 게 뭐냐? 결국은 뭐냐? 전부 다 총사퇴를 하고 밖으로 나가서 여의도 전체를 그냥 인간띠로 다 묶어버리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네? 천막을 치고 우리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나와서 방을 빼고 전부 다 일단 1차적으로 한국당 국회의원들하고 보좌진들이 인간띠를 만들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가만 우리를 그래 니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일단 그 다음 당원들이 아마 전부 다 나오실 거예요. 또 인간띠를 둘러주세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다 나와서 인간띠를 아마 다 둘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의도 넘어서서 저 영등포를 넘어서서 광화문까지 다 인간띠로 둘러버리자. 그러면 그러고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그거 날치기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자유한국당은 무시해도 국민들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되는데? 저는 무시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그 진정성에 감동이 되는 순간 지난번 10월 3일, 10월 9일 잊으셨습니까? 다 나올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택의 길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 번쯤 네, 한 번쯤 저와 이 제가 질문 오늘 제안을 한 이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왜냐? 여기 계신 우리 당원 여러분은 그냥 국민이 아니십니다.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밝고 적어도 정치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 나라의 명운을 걸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민을 좀 하실 수 있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막으면 공수처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저는 막으면 내년 선거 우리가 이긴다고 봐요. 왜냐? 한 가지의 고리가 마지막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또 오셔가지고 보세요. 지난번에 인원고 학생들이 인원고 학생 아세요? 네. 인원고 학생이 폭로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뭐 대강 이런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나쁘다, 이승만 나쁘다, 조국은 좋다, 뭐 이런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좋다. 이렇게 편향된 얘기를 애들한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얼마나 여린 마음에 그때는 이게 성적에 혹시라도 들어갈까봐 그때는 말 못하다가 끝나고 아이들이 말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정말 이상하다 뭐 이렇게. 근데 그거 말하고 나서 이 아이가 골목에서 울었답니다.
언론에 나왔어요. 근데 아이가 울었다는 그걸 듣고 언론에서 제가 읽고 제가 마음에 너무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되게 늦게 했거든요. 그래서 5살 어린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안 놀래시네. 그래가지고 애기들이 어려요. 애기들이 어려. 근데 이 애기들이 제가 경기도 수원인데 이 애기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다 좌파 교육감이에요. 여러분 경기도 다 좌파 교육감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방과후 선생님이 그랬대요. 이승만 엄청 나쁜 사람이라고 막 이승만 대통령 욕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듣다 맨날 엄마가 하는 얘기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었대요. 선생님,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일 중에 잘한 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러더니 토지 개혁한 거? 뭐 그랬다나? 그러면서 애가 와서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 그 인원고 학생의 그 애기의 마음을 제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을. 여러분 근데 그 아이들이 울고 엄마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다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책임이라고 봐요. 솔직히 교육감 선거 때 맨날 우리는 분열했습니다. 쟤들은 뭉쳤습니다. 우리 맨날 연합하라고 단일화하라고 단일화 해주세요. 우파는 단일화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단일화 했습니까? 각가지 변명을 들면서 결국은 단일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감 선거에서 번번이 좌파 교육감 만들어줬습니다. 다 우리가 책임이에요 사실은. 근데 보세요. 지금 통합이요. 경기도 지금 우리 도당위원장님 계시지만 도당위원장님은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60개 당협 중에서 저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60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경기도에. 자, 한 지역구에 도의원 후보 2명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120명의 도의원 후보겠죠. 그죠? 아니, 물론 더 많겠지만 129명이라고 하는데 120명이라고만 쳐도 그 도의원 후보 중에 우리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몇 명 됐는지 아십니까? 1명 됐습니다. 골목 상권 다 무너진 것처럼 골목 조직 다 무너졌어요.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그때 2번, 3번 나와가지고 완전히 우리 3번은 2번 공격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1번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또 호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의 오늘 마지막 호소예요. 여러분. 통합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물론 알아요. 우리 마음의 감정들을 누구는 탄핵에 찬성했어. 누구는 탄핵에 반대했어. 제가 먼저 반성해야 돼. 사과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이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 통합을 못한다면 2번, 3번이 또 갈라져서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필패입니다. 필패. 연동형 비례대표자 공수처 이거 통과시키기 전에도 우리는 필패예요. 경기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냐? 아니에요. 서울도 그래요. 인천도 그렇고. 이 수도권 선거의 핵심은 통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리는 건 우리 내년 총선 이길 때까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네. 하시는 말씀 그거를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막 누구 욕하고 쟤는 안 돼 뭐 어쩌고 막 말씀하시면 그분께 호소해 주세요. 내년 총선 이길 때까지만 우리가 좀 참자. 일단 통합해서 이겨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미워하셔도 되고요. 이겨놓고 막 죽이셔도 돼요. 일단 제 뜻에 다 동참해 주시겠어요? 네. 그런 의미로 박수 쳐주시는 거죠. 네. 일단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놓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알아서 그거는 따지면 괜찮아요. 그때는 제가 여러분 앞장서서 제가 응원해 드릴 거예요. 단지 하시라고. 여러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핵심은 이천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령관이 없고.